여러분은 지금 KTV4P 채널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정보 톡톡 시간입니다. 정보 톡톡 시간에는 매일 다른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릴 거예요. 화요일 정보 톡톡에서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는 건강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건강 정보가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시죠? 오키 씨가 알려줄 거예요. 오늘은 네. 쯔쯔가무시 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쯔쯔가무시 병이다. 뭔가 일본풍의 제목인 그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좀 정말 무시무시할까요 이 병이?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는 네. 네, 요즘 산이나 풀밭에서 야외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야생동물이나 풀에 기생하는 진드기에 물리면 감염되는 병입니다. 아, 벌레에 음. 물리면 감염되는 병이 쯔쯔가무시 병이다. 이제 균이 이제 보균이 되면 이렇게 걸리는 건데 네. 이게 요즘에는 말이죠. 공원에 돗자리, 뭐 텐트 이런 거 가지고 가서 즐기는 분들 많잖아요. 이럴 때 좀 병이 걸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요새 날씨가 풀리고 하니까 유독 이렇게 야외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고 소풍도 많이 나가는 시기고 네. 등산도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어. 이럴 때 특히 조심해야 되죠. 야외 나가면 기분이 좀 좋아서 네. 풀밭에 그냥 앉잖아요. 막 여기 편하게 앉아. 네, 이러면서. 여기 앉아서 광합성 좀 하자 이러죠. 또 뒹굴기도 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막 놀고 씨름하고 레슬링. 뒹구는 건 뭐 커플인가요? 뭐, 예, 뭐 이렇게 뒹굴뒹굴. 이 풀밭이나 등산 가가지고 아무데나 앉거나 벌레에 물린 경험 있으세요? 아무데나 앉는 거는 한번 등산 갔었을 때, 음. 예, 그때는 근데 겨울 약간 11월이었기 때문에 11월 때도 진드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때는 좀 가다가 힘들면 바위 같은 데 걸터 앉아서 쉬고 그러잖아요. 아니면 최근에는 한강공원에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반드시 돗자리를 펴고 앉았죠. 그냥 맨 잔디밭에 앉지는 않았습니다. 조심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벌레에 물린 경우는 없다. 예. 순철 씨도 뭐 벌레 물린 경우는 없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어쨌든 잔디밭이나 이런 등산 가셔가지고 함부로 맨바닥에 앉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죠? 네, 뭐 나는 괜찮겠지, 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부주의하게 있다가는 걸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이 시기에. 네, 특히 이 시기 그리고 네. 가을철 네. 이때 이 쯔쯔가무시 병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특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 증상부터 알아야 되겠네요. 이 병 알아보려면, 그죠? 네, 이 쯔쯔가무시 병에 걸리면요 발열과 두통 그리고 기침 등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와 증상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감기가 증상이 비슷한데 이거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이게 감기인지 쯔쯔가무시 병인지 어떻게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병은요 열이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피부에 발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네. 감기는 발진이 생기진 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야외 활동 후에 이런 증상, 발열, 두통, 기침 그리고 발진 이런 증상이 생긴다면 반드시 그 관련된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엉뚱한 약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 먹었다가 피부에 막 두드러기 나가지고 이거 뭐지? 이렇게 하다가 또 시기가 늦는다 이런 얘기. 인 거예요. 그죠. 일단 치료를 받으면 1-2일 이내에 증상이 빠르게 호전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는데 왜 이게 무서운 병입니까? 발병 초기에는 쉽게 치료가 된대요. 그런데 치료가 늦어지게 되면 뭐 감기로 오해서 감기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되면 뇌수막염이나 폐혈성 쇼크나 호흡부전 그리고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동반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합병증이 참 다양한 장기에서 나타나네요. 뇌수막염 특히 무섭죠. 후유장애가 분명히 따라오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네. 자, 야외 활동을 하고 난 후에는 그러면 가벼운 증상이라도 보이면 그냥 넘기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드네요. 네, 이게 진드기에 물려서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보다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지금부터 예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야외 활동 시에는 긴 소매 옷을 입는 게 좋은데요. 네. 아무래도 여름에는 긴 소매 옷을 입기가 좀 그렇잖아요. 네. 그럴 때는 반팔을 입기는 이때 이렇게 잔디밭에 앉을 경우나 아니면 등산할 경우에는 가벼운 외투나 가디건을 가지고 가서 그때만 잠깐 입는 거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풀밭 위에 이런 옷들을 벗어놓고
눕거나 아니면 눕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풀밭 위에 자기 옷 그냥 네. 더워 네, 햇빛이 너무 뜨거워 이러면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펼쳐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풀밭에 그냥 자기가 그렇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있거나 그냥 저 가방에 잘 접어가지고 그렇죠. 가방은 가지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렇죠. 가방은 가지고 다니니까 가방에 잘 말아가지고 넣으면 되겠어요. 함부로 그러니까 바닥에 옷 두면 안 된다는 얘기고. 네. 그러면 돗자리나 깔고 앉을 것을 준비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일 것 같네요. 네, 그죠. 돗자리를 가지고 가면 뭐 옷을 돗자리 위에 놔둬도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런데 사용한 돗자리는 반드시 햇볕에 말려서 소독을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일광소독. 네. 이게 물에 빨면 안 되니까. 일광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돗자리는. 네. 자, 외출하고 돌아온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궁금하네요. 예방할 때 외출하고 돌아오고 나서의 조치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진드기가 우리 눈에 보일 수도 있지만 거의 안 보이는 것도 많잖아요. 진먼지, 진드기 이런 건 안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안 보이는 진드기들이 옷에 붙어 있을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옷을 탁탁 이렇게 완벽하게 털어줘야 되고요. 빨래 털듯이. 네. 그리고 그냥 탁탁 털었다고 해서 그냥 옷장에 넣어두지 말고 반드시 세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야외 활동 후에는 즉시 샤워를 해서 진드기와 세균을 제거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저요? 네. 이제 알았어요. 아우, 갑자기 찝찝해졌어요. 이거 보고. 내가 벗어놓고 나서 옷을 빨았던가 아니던가 이렇게. 그리고 그러니까, 전 돗자리를 쓰긴 썼는데 돗자리 그냥 고이 접어놨거든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무리 사람 몸이 면역력이 강하다고 해도 네. 여러분들 예방 꼭 조심히 해야 된다 이런 거예요. 네, 제가 지금은 멀쩡하지만 이렇게 네. 부주의하게 하다 보면 언제 또 어느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네. 다음에는 반드시 돗자리를 햇볕에 말려서 소독을 하고 옷은 털고 세탁도 하고 씻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간단한 습관들로 인해서 무서운 쯔쯔가무시병을 예방할 수 있군요. 네, 예방법을 잘 지키고 가벼운 증상도 그냥 넘기지 않는 것이 쯔쯔가무시병을 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건강정보 톡톡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5월 12일 화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오프닝 때 말이죠. 네. 나이가 젊어지는 네. 행동을 하라. 아니면 나이가 젊다 이렇게 소리를 질러라. 속으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조금 젊어지기 위해서 오키 씨도 저도 노력을 해야겠어요. 20살, 20살 이렇게. 저는 위 아래 위 아래 아무리 들어도 이상해요 그거는. 이런 걸 부르면서 네. 오키 씨는 바람이 머물러간 길가에 노래를 부르면서 네. 퇴근해야겠습니다. 이제 퇴근할 시간이 됐죠? 그쵸? 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홍옥희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세상 향해 외쳐 가슴 뛰는 순간에 우리 함께 걸으며 함께 빛이 되어 밝게 빛내고 싶어 시작해 꿈을 펼쳐 느껴봐 가슴에 그렸던 더 큰 꿈을 끌어안고서 나가자. 이 순간 너와 나 우리는 서로 하나 되어 벽을 넘고 손 모아 함께 달려가자. 조금씩 다가가 함께해 서로